반갑습니다. 오늘은 2단원 1,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가계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5쪽에서 88쪽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가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계는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말하죠. 선생님이 살림을 같이 하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서 소비 활동을 하죠. 그리고 기업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일자리를 제공했죠. 두 번째,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고요. 세 번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윤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으로 선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가계의 합리적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게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택 방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선생님이 선택의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합리적인 선택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1. 어떤 TV를 구매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화질이 최신형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40만 원이죠. 두 번째는요. 크기는 지금 1번하고 똑같아요. 크기는 1, 2, 3, 4, 6이 다 똑같고 5번만 크죠. 근데 2번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해요. 30만 원이죠. 3번은요. 가격이 40만 원인데요. 인공지능 TV라는 장점이 있어요. 기능적인 면에서 좋은 TV죠. 그 다음에 네 번째 TV를 보면요. 가격은 35만 원인데 어떤 점이 좋아요? 상표와 AS 사후 관리. 그러니까 무상으로 AS를 10년 동안 해준대요. 5번 TV를 보면요. 어때요? 장점이 크기가 크죠. 그리고 가격이 좀 다른 것보다는 비싸요. 대신에 6번 TV는요. 가격은 3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데 어떤 장점이 있어요? 에너지 절감, 친환경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TV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답이 아주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나는 일단 크기가 화면이 큰 게 좋아요 하는 사람은 5번을 선택할 때고 저는 가격이 저렴한 게 좋습니다 하면 2번이나 6번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저는 에너지 절감 친환경 TV가 좋습니다 하면 6번. 저는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비싸더라도 인공지능 TV를 선택하겠죠. 그것은 선택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다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입니다. 어떤 가방을 구입하고 싶으세요? 1번은요. 튼튼한 가방입니다. 가격은 5만 원이고요. 2번 가방은 예쁜 가방이에요. 대신에 가격이 10만 원으로 가격이 2배나 비쌉니다. 그리고 아이돌 땡땡이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 유명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하시겠어요? 2번을 선택하시겠어요?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선택 후에 발생하는 일을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게 거리가 뭔데요? 마이너스
지금 5만 원 되어 있는데 별로 예쁘진 않지만 튼튼하고 오래 들고 다녔다 그랬죠. 그러니까 5만 원 주고 산 가방이 예쁘진 않아도 튼튼해서 오래 들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 가방은 마이너스 20만 원이 됐대요. 왜? 20만 원 소비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가격이. 그런데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끈이 떨어져서 수선을 맡겼더니 수선비가 10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총 20만 원의 소비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이에요. 어떤 요금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번은 알뜰 요금제입니다. 한 달에 가격이 2만 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대신에 데이터를 1기가만 사용할 수 있어요. 2번에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가격은 2배로 4만 원, 비싸지만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1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난 데이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하면서 1번을 선택하실 거고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데이터를 마음껏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껏 쓰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2번을 선택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 결과입니다. 첫 번째, 알뜰폰으로 요금은 2만 원이지만 마이너스 5만 원이 됐어요. 왜? 데이터를 초과해서 사용해서 추가 금액이 5만 원이나 나와서 오히려 손해를 봤죠. 그런데 무제한으로 너튜브를 마음껏 보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4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비싸게 주고 샀지만 무제한 요금제의 친구가 만족도도 높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엔 초콜릿인데요. 어떤 초콜릿을 선택할까요? 했어요. 1번은 우리가 흔히 슈퍼나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초콜릿입니다. 기본 초콜릿이고요. 가격은 비싸네요. 5,000원. 맛있는 밀크 초콜릿입니다. 2번은 공정무역 초콜릿이에요. 공정무역 마크가 있고요. 가격은 2배로 좀 비쌉니다. 그렇다면 공정무역은 무슨 뜻이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잠시 공정무역 초콜릿이 뭔지 소개할게요. 공정무역 초콜릿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좀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카카오 농장, 아프리카의 카카오 농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힘들게 카카오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노동에 좀 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초콜릿 값이 비싸진 거죠. 하지만 공정무역 초콜릿은 품질은 보장되는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아주 질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결과인데요. 5,000원짜리 초콜릿을 먹고 그냥 맛있었다. 그런데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택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만원, 가격은 2배 더 비싸기는 해도 맛있고 또 뿌듯했다라고 했어요. 자, 5번째 선택입니다. 반려동물 기르겠습니까? 자, 1번은 기른다고요. 기르면 일단 지출이 50만 원입니다. 2번은 안 기른다. 지출 0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요. 결과는요.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났어요. 예상보다 돈 쓸 곳이 많다. 병원, 사료, 물건, 장난감, 산책용품, 예방접종 등등. 소비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자, 기르지 않는다를 선택했을 때는 외롭지만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가계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계의 합리적인 선택,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했어요. 물건을 살 때는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 물건부터 사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지금 컴퓨터가 고장이 났고요. 아니, TV가 고장이 났고요. 5년 전 구입했던 노트북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작년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고장난 TV 쪽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너무 오래전인 5년 전에 구입했던 노트북. 그 다음이 작년에 구입한 스마트폰이 되겠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 물건부터 사셔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굳이 TV가 만약에 필요 없다면 내게 지금 뭐 업무용 이 노트북이라든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들으니까 저는 TV보다는 지금 노트북이 더 필요해요 하는 사람은 노트북을 최우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선택하는 선택 기준이 있으면 선택할 때 편해요. 자, 텔레비전 아까 전에 선택하는 거를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줬는데요. 이 텔레비전의 가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내가 이런 기준에 어디에다 중점의 비중을 두는지 내가 어떤 거를 고려해서 나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 하면 가격부터 그 다음에 난 디자인이 좀 더 중요한 사람은 디자인을 나는 가격과 디자인보다는 좋은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능에 비중을 두고 선택 기준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면이 훨씬 좋거나 그 다음에 내구성, 그러니까 튼튼함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거나 할 때 내가 이 비싸지만 오히려 더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선택이란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합리적인 선택이란 품질, 디자인, 가격을 고려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싸다고 좋은 게 아니죠. 비싸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만족감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배운 내용으로 사회노트의 질문과 답 5개를 만들어 오시고요. 단서술형 문제 한두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